두 번째 알아볼 날은 광복절이에요. 이 광복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볼 건데요. 이분 우리가 이름을 아는 분일까? 이름을 남기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을 남기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입은 옷을 보면 집신 신고 있어. 지금 군대 가면 군화 이런 거 막 신죠. 지금 엄청 춥지 밖에. 그러면 우리 또 막 이렇게 막 놀스 페이스 막 이래가지고 막 두꺼운 신발 신고 장갑도 두꺼운 거 오리털에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나라가 없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 뭐가 없어질까? 군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10년에 나라 뺏기 전에 일본 놈이 군대부터 해산을 했어. 3년 전에 1907년에 군대부터 해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탁 제일 먼저 막아주는 게 누구기 때문에? 군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아들도 며칠 있으면 군대가. 그런데 군대 가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너무 싫어해.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지킬 나라가 있음에 감사해라. 선생님 아들이 공감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나라가 있었어. 너무 좋은 나라가 있어서 아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군대가 있다는 것은 지킬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군대 가면 군복 다 줘. 그리고 직업으로 군인이 되면 아파트도 줘요. 아파트도 주고, 퇴직하고 나면 평생 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연금도 줘. 평생 돈도 줘. 그렇게 하고 또 자녀들도 공부시킬 수 있게 학자금도 주고 막 이래요, 나라에서.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복군이 되려면 세 가지를 다짐하는 사람만 될 수가 있었어. 첫 번째, 굶어 죽을 각오. 지금은 군대 가면 밥 다 주죠. 그런데 이때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 그 봉오동 전투 영화에도 나오지만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를 할 때 하루에 겨우 한 끼 먹었어. 그래서 주먹밥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서 그 추운 날도 그 딱딱해진 밥을 먹으면서 하루에 그거 하나 겨우 먹고 감자 먹고 이렇게 해서 언제 밥이 누가 마련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굶어 죽을 까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쪽 지방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북쪽은 더 기온이 낮잖아요. 그래서 더 추워. 추운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옷을 안 줘. 그게 없어. 그래서 얼어 죽을 각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들이 편안하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일본군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 그냥 죽으면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였어. 고문을 해가지고 니네 부대가 어디 있느냐, 니네 대장이 누구냐, 뭐 김구 선생은 어디 있느냐, 다음 작전은 뭐냐, 이런 걸 막 물어보고 고문을 하면 저절로 막 말을 하게 돼. 그러니까 고문을 견뎌낼 각오. 그래서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고문을 견뎌낼 각오를 한 사람만 독립군, 광복군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슬펐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아주 씩씩한 노래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광복군가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였어, 이 노래가. 편곡했죠. 누구죠 이게? 노브레인이 편곡한 거야. 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기운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잖아. 하늘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예쁜 옷들 입고 앉아가지고 이 노래를 얼마나 비장하게 이분들은 불렀겠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보고 싶은 자식 생각하면서 막 지금 전쟁터 나가서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부르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앉아서 후손들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걸 하늘에서 보신다면 보람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집에 가면 저녁에
나를 보살펴주는 엄마 아빠가 있고 이게 진짜 거저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된 거야. 여러분들이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지. 그렇겠지.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는 우리 후손들이야. 일본이 사죄하고 이건 나중 문제고,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기억해 주는 게 먼저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노력을 하셨어.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돼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독립운동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거꾸로 나라를 먼저 팔아먹은 나쁜 놈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영상에서 처음에 이완용, 송병준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래? 나라를 팔아먹었어. 이 이완용, 송병준은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어요. 잘했겠죠. 선생님이 수업 가서 이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해야지 착한 사람 되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막 이래. 근데 이제 좀 크면 현실을 알죠. 이 송병준, 이완용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엄청 잘했어. 그랬던 사람들인데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그 똑똑한 머리를 거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까? 돈 잘 살려고. 잘 살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 파워,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영향을 어떻게 미쳤어? 좋게 미쳤어요? 안 좋게 미쳤어요? 안 좋게 크게 미친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인성이 안 좋고 역사의식이 없고 이런 애들이 만약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엄청 높은 자리에 갔어.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근데 오늘 이렇게 역사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그 힘을 쓸 때 여러분들은 나만 잘 사는데 능력을 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회영 일가 나왔죠? 이회영 일가는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 지금 서울 있죠? 서울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 부자였어. 그리고 할아버지 댁도, 외할아버지 댁도 영의정, 우의정, 뭐 이조판서 이런 거 하던 명문 집안이었어. 그랬는데 나라가 딱 1910년에 일본이 딱 가져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내 재산을 지켜주세요 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 그 돈들을 어떻게 했냐면 급하게 팔았어. 제 돈을 받지 못하고 엄청 급하게 돈을 팔아가지고 지금 돈으로 얼마래? 600억.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얼마든지 다른 나라 가서 잘 살 수 있었잖아. 근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다? 독립자금으로 다 썼다. 특히 뭐를 만들었다? 무슨 학교? 신흥무관학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진다? 군대가 없어졌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을 안 시켜.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만 고등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공부를 중학교 막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본 교육만 시키고 나머지는 기술 교육만 시켰어. 그리고 역사, 철학 뭐 이런 고도의 똑똑해지는 교육은 조선 사람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지면 나라를 독립하고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능력을 못 갖게 하려고 공부를 안 시켰어. 그래서 이분들이 군대와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그 600억 판돈으로 했어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버리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어쩔 수 있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어. 이분들이 왜 돌아가셨냐? 이렇게 똑똑하고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하고 앞날이 창창했어. 이분들이 죽을 때 왜 죽었을까? 뭐를 위해서 죽었냐? 나라를 위해. 구체적으로 누구?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 밑에서 똑같이 일해도 월급 10분의 1 받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자리에서 컴퓨터 막 해가지고 전 세계에 10위에 드는 그런 나라에서 나는 죽을지언정 내 후손들은 잘 살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맞이한 게 바로 광복절이야.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막 너무 욕심부리고 이러다가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패망을 했지만, 그때 그냥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 패망한 국가의 식민지로 그냥 끝났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도 세우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중에 독립을 해서 이렇게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 큰 기쁨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죽다에 여러 단어가 있어. 돼지다. 돼지다가 어머 욕인데 저걸 선생님이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돼지다. 돼지다 찾아보면 뭐냐면 죽다에 속어. 그러니까 죽다를 좀 욕처럼 좀 안 좋은 말이다 이 말이야. 돼지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 죽음 아유 잘 되졌다. 이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되겠지. 우리 친구 중에는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보통 살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고요. 서거하셨다라는 말 들어봤죠? 사회에 되게 이렇게 지도자라든지 많은 일을 하신 분, 이게 정말 돌아가셔서 너무 아깝다. 그분의 죽음이 아깝다. 그분의 삶이 너무 훌륭하셨던 분들은 서거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요. 요새는 안 쓰는 말인데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옛날에는 임금이 돌아가신 거를 붕어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화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천화, 하늘로 되었다.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레벨이 여기 1부터 쭉 이렇게 레벨이 있어. 어느 레벨이 제일 좋을까? 제일 좋은 레벨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살아서 죽고 나면 우리가 100년 후에는 다 거의 다 죽었겠지. 100년 후에 우리가 죽겠지. 그렇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할지 그걸 알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